알파고 알려줘 파이썬 코딩. 안녕하세요. 저희는 코딩 새내기 성팀이 세섬입니다. 우와, 코딩 새내기 여러분, 이제 어느덧 10강이 되었네요. 파이썬 프로그래밍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것이 목표인 저희 알파코 강의가 오늘이 마지막이라니 너무 슬프죠? 여기까지 달려온 우리 코딩 새내기 여러분들의 실력이 쑥쑥 자라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오늘 강의도 열심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딕셔너리라는 데이터 타입과 코딩에서 파일을 사용하는 법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그럼 10강의 학습 목표를 먼저 만나봅시다. 벌써 10강이라니 믿기지가 않아요. 마지막 강의도 유종의 미를 거두길 위해 열심히 달려보아요. 오늘의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딕셔너리 형태 알아보기. 두 번째, 딕셔너리 관련 함수 알아보기. 세 번째, 파이썬에서 파일 사용하기. 이번에는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딕셔너리 형식의 변수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해요. 여러분, 딕셔너리라는 말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무슨 말이 떠오르나요? 역시 사전이 떠오르죠? 맞아요. 파이썬에서 쓰이는 딕셔너리도 사전이랑 비슷하다고 이해하면 쉬워요. 우리가 사전으로 어떤 단어를 찾으면 그 단어의 뜻을 알 수 있죠? 단어와 단어의 뜻이 서로 묶여 있듯이 키 값과 밸류 값이 쌍으로 묶여져 있는 데이터의 형태가 바로 딕셔너리랍니다. 사전과 비교하면 키 값이 단어, 밸류 값이 단어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제 감이 오시나요? 다시 정리하면 우리가 사전으로 단어를 찾으면 뜻이 나오는 것처럼 딕셔너리에서도 키 값을 찾으면 밸류 값이 나오겠죠? 이렇게 딕셔너리는 키와 밸류를 짝지어서 저장하는 자료형입니다. 여러분, 딕셔너리가 우리가 배운 리스트와 꽤 유사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니 헷갈리지 않게 이 둘의 차이를 비교해보면서 딕셔너리의 개념을 더 이해해볼까요? 우리가 리스트에서 인덱스는 정수를 사용해서 매겼었죠? 그런데 딕셔너리에서는 정수 대신 키 값을 사용합니다. 리스트처럼 순서를 매겨서 추가하거나 가져오는 방식이 아니라 특정한 키에 해당되는 값을 찾아오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또한 대괄호를 정해주었던 리스트와 달리 딕셔너리는 중괄호를 사용해 정의합니다. 딕셔너리를 코드로 나타내면 이렇게 중괄호를 사용하면 돼요. 그럼 이런 딕셔너리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우선 빈 딕셔너리를 생성한 후에 한 개씩 추가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D라는 변수로 딕셔너리를 만들어 볼게요. 먼저 딕셔너리 기호인 중괄호 안에 아무것도 넣지 않은 상태로 D에 할당해 줍시다. 빈 딕셔너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다음으로 인덱스를 적용하는 위치인 대괄호 안에 키에 해당하는 값을 넣어줬어요. 여기에선 high라고 넣어줬네요. 그리고 이 키 값이 hello라는 value를 가지게 해주었습니다. 값들이 모두 문자열이니 따옴표로 잘 둘러주었네요. 한 번 더 777이라는 키 값에 lucky라는 value 값을 할당합니다. 이렇게 한바탕 D를 처리해주고 나서 D에 어떤 값이 들었는지 확인해보니 high라는 키에는 hello가 777이라는 키에는 lucky가 나타나네요. 딕셔너리가 잘 만들어졌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빈 딕셔너리에 추가하는 방식이 아니라 처음부터 키와 밸류 값을 넣어주는 방법을 살펴보아요. 예를 들어 단어를 키로 하고 뜻을 값으로 갖는 딕셔너리는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영어 사전을 만든다고 생각하고 ENG, DIC 이라는 이름을 가진 딕셔너리를 만들어 봅시다. 이때 애플이라는 단어를 찾으면 사과라는 뜻이 나올 수 있게 해야 하므로 애플을 키로 두고 사과는 value로 가질 수 있게 정의해주면 되겠죠? 그럼 바로 중괄호 안에 집어넣어 봅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오렌지와 딸기도 정의해주면 딕셔너리 완성! 참 쉽죠? 이처럼 처음부터 키와 value 값을 넣어주면서 딕셔너리를 만들 수 있답니다. 그럼 이제 키 값으로 value 값을 불러와 볼까요? 이 부분은 꼭 염두에 두어야 하는 부분이니 잘 따라와 보세요. 이런 방법으로 딕셔너리를 쓸 일이 되게 많기 때문이죠. 이번에는 애플을 키로 가지는 value를 출력해보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인덱스를 통해 리스트에 접근하듯 딕셔너리는 키를 통해 접근하는 거 잊지 않았죠? 그렇다면 딕셔너리는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값을 불러오는 방법은 리스트와 같지만 인덱스 숫자가 아닌 키를 넣어준다는 것만 기억한다면 이 부분도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만든 딕셔너리에서 모든 키를 끄집어내서 그 키와 값을 한 번에 화면에 출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왠지 for문을 사용해야 할 것 같죠? 맞아요. 우리가 리스트에서 인덱스를 이용하여 for문을 돌려서 리스트에 접근해왔던 것처럼 딕셔너리에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for문을 돌려 키 값들에 접근하면 될 것 같네요. 그런데 for문이 우리가 기존에 봤던 것과는 좀 다르죠? 우리가 i와 range를 이용했던 것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자면 range의 괄호 안에 10을 써주면 0부터 9까지의 수가 하나의 리스트로 저장되고 반복문이 반복될 때마다 그 요소들은 i라는 변수에 하나하나 넣어지는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딕셔너리에 있는 키와 value를 반복문 안에서 이용하고 싶을 때는 range 리스트를 썼던 자리에 딕셔너리의 내장 함수 key, 괄호를 이용하여 딕셔너리의 모든 키들이 요소로 들어간 리스트를 넣어주고 변수인 i의 자리에는 키를 나타낼 만한 변수 이름을 써주면 돼요. 여기서는 그 이름을 아이템이라고 지정한 거예요. 키 괄호 함수는 내장 함수니까 딕셔너리의 뒤에 점을 찍어주고 불러주어야겠죠? 따라서 for문 안에서 키와 값을 화면에 출력하려면 다음과 같이 프린트 함수를 이용합니다. 프린트 함수에서는 우선 키를 출력하기 위해 키 값을 가지고 있는 변수인 아이템을 출력하고 그 다음 value를 출력하기 위해 키를 인덱스처럼 사용하여 딕셔너리를 쓰면 되겠죠? 생각보다 어렵지 않지만 아무래도 처음 접해보니 조금 복잡하죠? 이 부분은 딕셔너리를 활용할 때 자주 사용되는 부분이니까 열심히 이해해보아요. 자, 그럼 실행 결과를 살펴볼까요? 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출력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사과, 오렌지, 딸기 순으로 입력했는데 왜 반대로 출력되었어요? 딕셔너리는 내용이 순차적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키 함수를 사용해서 키 리스트를 만들 때는 입력한 순서와 상관없이 들어간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딕셔너리에서 값을 리스트 형식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하나의 키에 여러 개의 value 값을 넣고 싶을 때 넣고자 하는 value 값들을 리스트로 묶어서 정의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 키 값은 변경이 안 되기 때문에 리스트로 만들 수 없어요. 즉, 키 값으로는 한 번에 여러 개의 값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여러 개의 value 값을 가지는 딕셔너리의 모든 키와 value를 화면에 출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에도 앞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키 값을 for문으로 돌린 다음에 그 안에서 value 값의 리스트도 다른 for문으로 반복을 해주면 되겠네요. 첫 번째 for문은 앞에서 했던 것처럼 만들어주면 키 값을 돌리는 for문이 만들어지겠네요. 그렇다면 value 값을 반복하여 출력하는 for문은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요? 우리가 위에서 키 값으로 직접 value 값에 접근해왔던 방식으로 for문을 만들면 가능합니다. 즉, value 값을 의미하는 English, Dictionary, 가로치고 item을 반복해 줘야겠죠? 그런데 키는 직접 키라는 내장 함수로 접근했는데 value에는 그런 게 없을까요? 있습니다. values라는 내장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는 원하는 키의 value 값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딕셔너리 내의 모든 value 값을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쓰기 어려울 것 같네요. 이렇게 실행한 코드는 다음과 같은 실행 화면을 보이겠죠? 딕셔너리와 관련된 내장 함수로 키 함수와 value 함수를 만나보았는데 이번에는 다른 함수들도 한번 만나볼까요? 이와 같은 내장 함수들을 잘 기억해두면 프로그래밍을 하는데 더 유용해지니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와, 딕셔너리도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이 딕셔너리는 주로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다룰 때 함께 사용되고는 해요. 그렇다면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파이썬에서는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아야겠죠? 이번에는 텍스트 파일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읽고 쓰는 방법을 연습해 보려고 합니다. 파일을 사용하기 위해선 변수를 하나 만들어 그 변수에 파일의 데이터를 저장하도록 해야겠죠? 이때 특정 텍스트 파일을 읽거나 쓰기 위해서 여는 함수인 open 함수를 사용할 수 있어요. 이 과정을 예시 자료와 함께 알아볼까요?
우선 여기 data.txt 파일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위 파일로부터 데이터를 읽어들여 화면에 출력하는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이 만들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코드부터 천천히 이해해 봅시다. 앞서 말한 오픈 함수를 써서 파일을 불러온 것은 파일이라는 변수에 할당해줬어요. 이 오픈 함수에는 두 가지 인수를 적어주어야 합니다. 첫 번째 인수에는 가지고 올 파일명을, 두 번째에는 그 파일을 어떤 모드로 불러올지에 관한 정보를 적어줘야 해요. 오, 이 코드를 보니 얘네들 다 문자형으로 써야 하나 봐요. 다 따옴표로 묶어있네요. 오, 좋은 포인트를 잘 캐치했어요. 이때 쓰는 것들은 스트링 형태여서 따옴표로 잘 둘러싸줘야 돼요. 그런데 어떤 모드로 불러온다? 라는 말이 이해가 잘 안 돼요. 파일을 불러 들어오는데 모드는 왜 필요해요? 오픈 함수에서 쓰일 모드는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중 많이 쓰이는 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 부분을 한번 설명해 줄게요. 우선 첫 번째는 여기 쓰인 코드인 R 모드인데요. 이건 read의 첫 번째를 딴 모드로 불러온 파일을 읽기 전용으로만 쓰겠다는 것을 의미해요. 두 번째는 W 모드예요. 설마 write의 첫 글자 W? 맞아요. 참 쉽죠? 이 모드는 파일을 쓰기 전용으로만 읽어오겠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이 모드는 파일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쓰는 거라서 만약 똑같은 이름의 파일이 존재한다면 기존 내용이 지워져 버립니다. 그냥 덮어 써진다는 말이죠? 기존 파일의 내용을 잃지 않으려면 이 부분을 조심해야겠네요. 네, 맞아요. 세 번째 모드는 A 모드예요. add의 첫 글자를 따서 쓴 걸로 이미 존재하는 파일에 내용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W 모드와 달리 덮어 쓰지 않고 뒤이어 작성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기존 파일 내용을 유지한 채로 쓰고 싶다면 A 모드를 써줘야겠네요. 맞아요. 그럼 계속해서 코드를 봐볼까요? 두 번째 코드에서는 lines라는 변수에 file.readlines를 할당해 주었네요. 파일이라는 변수 뒤에 점으로 readlines가 되어 있는 것 보니 readlines도 내장 함수 맞죠? 맞아요. 이제 코드를 분석하는 능력도 늘고 있네요. readlines는 파일의 모든 줄을 읽어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면 lines 변수에는 파일의 모든 줄이 들어가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이 lines에서 각 줄을 가져오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for문을 활용해서 lines에 있는 모든 줄 중에서 각각의 줄에 대해서 반복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for문 안에 print 함수를 써서 각각의 줄이 잘 가져와졌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때 strip이라는 문자열 관련 내장 함수를 활용해서 각 줄의 좌우 공백을 없애고 출력할 수 있도록 해볼게요. 이렇게 출력이 끝나면 내장 함수 close를 통해서 파일을 닫아주면 됩니다. 오, 생각보다 많은 내장 함수들이 등장하네요. strip 같은 경우도 저번에 한번 봤던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문자열 관련 내장 함수가 꽤 많이 나오죠? 저번에 스트링 형태를 배우면서 살펴봤던 내장 함수표를 다시 한번 볼까요? 짠! 이 중에서 파일을 다룰 때 제일 많이 쓰는 건 strip과 split이니 잘 알아두도록 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텍스트 파일의 모든 줄을 읽지 않고 한 줄씩 읽어드리는 방법을 살펴봅시다. 그 예시로 word.txt에 들어있는 영단어와 뜻 10개를 한 줄씩 읽어드려 딕셔너리에 저장해봅시다. word.txt의 내용은 보이는 것처럼 영단어와 한글 뜻 사이에 콜론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이 점을 참고해서 프로그램을 짜봅시다. 우선 word.txt에 들어있는 내용을 딕셔너리에 저장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므로 딕셔너리를 먼저 만들어줘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English Dictionary라는 이름의 빈 딕셔너리를 만들어줬어요. 그 다음으로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은 뭘까요? 파일의 내용을 딕셔너리에 담아야 하니까 파일을 불러와야죠. 네, 맞아요. 이번에도 앞서 예시와 같이 오픈 함수를 이용해서 파일을 열어줄게요. 이때 우리는 이 파일을 읽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모드는 R 모드로 불러옵시다. 자, 그럼 이렇게 필요한 요소들을 다 잘 준비해 주었으니 이제 필요한 건 파일을 다루는 거네요. 이번에는 한 줄씩 읽어와야 하는데 이때는 모든 줄을 읽어오는 내장 함수와 비슷한 readlines 내장 함수를 써주면 됩니다.
위에서 모든 줄을 읽어올 때 쓰는 내장 함수는 read lines 였고 한 줄씩 읽어올 때는 read line을 하면 됩니다. S 하나로 차이가 커지니 오타 조심! 이렇게 한 줄씩 읽어오게 되면 모든 줄을 읽어오기 위해서 반복문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while 1이라는 반복문 안에서 한 줄씩 읽어줄게요. 그리고 이번엔 한 줄씩 읽어온 곳을 바로 스트립을 통해 공백을 제거하고 스플리트를 통해 콜론 문자를 기준으로 분할할게요. 이때 스플릿을 이용해서 분할을 하게 되면 분할된 값들은 라인에 리스트 형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즉, 라인 0에는 단어가, 라인 1에는 뜻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라인에는 공백이 없는 콜론 문자 기준으로 구분된 친구들이 들어가 있겠죠? 이렇게 파일을 읽어오는 과정까지 마쳤습니다. 그럼 이제 딕셔너리에 넣어주는 것만 남았네요. 그러면 단어와 뜻을 둘 다 가지고 있는 친구들만 딕셔너리에 넣어주기 위해 우선 조건문을 사용해 라인의 길이가 2인 경우에, 즉 단어와 뜻이 두 개로 잘 분리된 경우에만 딕셔너리 잉글리시 딕에 값을 넣어주도록 합시다. 렌 안에 라인이 들어있는데 이건 뭐예요? 랭 함수는 길이를 계산하도록 하는 함수예요. 우리는 라인의 길이를 알고 싶으므로 렌의 함수값으로 라인을 넣어주었고 이 값이 2인 경우로 조건을 달아준 거예요. 그러면 라인에 두 개의 값이 들어있는지를 보는 거랑 같은 의미네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럼 딕셔너리 안에 값을 넣어주는 과정을 한번 살펴봅시다. 딕셔너리에는 키값과 밸류 값이 있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이 상황에서는 그럼 어떤 게 키값이고 어떤 게 밸류 값으로 들어가야 좋을까요? 영어 단어가 키값, 뜻이 value 값으로 들어가면 되겠네요. 아주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라인에 0번째에 들어있는 단어를 키값으로 두고 그 키값을 가진 밸류 값은 라인의 첫 번째에 들어있는 뜻을 갖도록 해주었어요. 조금 더 설명하자면 원래 딕셔너리에서 우리는 키값과 밸류 값을 이렇게 나타냈었죠? 여기에서 키값에는 라인 0을, 밸류 값에는 라인 1을 넣어준 것 뿐이랍니다. 이렇게 딕셔너리를 활용하는 거군요. 이런 활용 부분들은 정말 열심히 복습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겠어요. 좋은 자세예요. 자, 그럼 이제 라인 두 개의 값이 들어있지 않을 때에는 딕셔너리에 담으면 안 되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통해 빠져나오도록 할게요. 이렇게 반복문이 끝나면 파일을 읽어오는 과정은 모두 끝났으니 클로즈를 사용해서 파일을 닫아주도록 합시다. 자, 그럼 이제 딕셔너리가 값들을 잘 가지고 있는지 출력해 봐야겠죠? 딕셔너리의 값을 출력하는 부분은 우리 앞부분에서 해봤었는데 다들 안 까먹고 있나요? 네, for문을 활용해서 딕셔너리의 모든 키값에 대해서 출력하도록 해주면 돼요. 잘 기억하고 있네요. 딕셔너리의 내장 함수 키스를 사용해서 딕셔너리의 모든 키값을 받아오고 이 키값에 따라서 밸류 값을 화면에 출력하도록 하면 돼요. 그런데 기왕 출력하는 거 재미있게 아주 예쁘게 한번 출력해보는 거 어때요? 아주 좋아요. 그러면 우선 단어가 너무 많으니까 단어별 순서를 표시해주는 부분도 함께 출력해줍시다. 폼은 바깥에서 먼저 순서를 표시해줄 num이라는 변수를 만들어줄게요. 우선 처음엔 1부터 시작해야 하니 1을 할당해 주겠습니다. 이제 for문 안에 print 함수를 써서 순서를 먼저 출력해야겠죠? num 변수를 우선 출력하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는 딕셔너리의 키 값을 가지는 월드를 출력해 줍시다. 뜻을 출력하기 전 콜론을 출력해서 단어의 뜻을 의미함을 알려주면 어떨까요? 좋아요. 그럼 콜론을 출력해주고 밸류 값을 출력해줍시다. 이때 밸류 값은 이렇게 나타나는 거 잊지 않았죠? 순번을 나타내는 숫자도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num의 값을 1씩 더해주도록 합시다. 그럼 이제 출력 결과를 확인해 볼까요? 와, 잘 출력되었네요. 그런데 순서가 좀 뒤죽박죽인 것 같은데 왜 이러는 거예요? 이건 아까도 말했다시피 딕셔너리의 특징인데요. 키스 함수로 값을 가져오게 되면 랜덤한 값이 가져와진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렇다면 이제 W 모드로 파일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파일에 데이터를 넣는 방법인 W 모드는 write라는 파일 쓰기 함수를 사용하면 됩니다. 이번엔 앞서 만든 프로그램과 반대로
10개의 영어 단어와 뜻이 짝지어진 딕셔너리의 내용을 텍스트 파일에 쓰고 저장하는 코드를 짜봅시다. 오, 뭔가 쉬울 것 같은데요? 우선 잉글리시 딕셔너리라는 딕셔너리에 영어 단어와 뜻을 알맞게 할당해 줍니다. 그 다음 파일을 쓰기 모드로 열어볼까요? 그 다음엔 파일 위에 쓰기만 하면 되니까 위에 프로그램에서 딕셔너리를 프린트해준 과정과 비슷하게 코드를 짜주면 돼요. 똑같이 num을 1로 정해주고 포문에서 돌려 딕셔너리의 키에 하나씩 접근해봅시다. 이때 line이라는 변수에는 우리가 한 줄로 적고 싶은 값들을 넣어주면 되는데요. 단어별 순서를 의미하는 숫자, 영단어, 콜론, 단어의 뜻, 이 순서대로 넣어주면 되겠어요. 이 값들은 모두 스트링 값이어야 하므로 따옴표로 둘러싸줘야 하는 것까지 잊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값을 만들어 라인에 할당해주면 라인 완성! 이 라인을 이제 파일에 적어주어야겠죠? 그렇다면 이번엔 write 내장 함수를 통해 파일에 라인을 적어줍시다. 다 적어주고 나서는 다음 줄로 넘어가기 전 숫자, num을 업데이트 해줍시다. 이렇게 모든 딕셔너리의 값을 파일에다 적고 파일을 close 함수로 닫아주면 끝! 파일에 딕셔너리 값 넣는 법 참 쉽죠? 새로 만들어진 word2.txt 파일을 확인해보니 다음과 같이 나왔네요. 역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들어갔어요. 와, 우리 딕셔너리를 파일에 사용하는 법까지 정말 많은 걸 배웠네요. 역시 마지막까지 잘 따라온 코딩 새내기들에게 박수! 딕셔너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 사용하는지 잘 알겠죠? 그리고 파일을 열고 읽거나 쓰는 것들도 이제 할 수 있죠? 여러분, 이것으로 알파고 강의를 다 마쳤습니다. 기초로 구성된 강의였지만 코딩을 처음 접해보는 코딩 새내기 분들에게는 강의의 어려운 부분도 많았을 거라 예상해요. 그럼에도 완강을 하신 여러분들에게 정말 수고 많았다는 말을 해주고 싶어요. 맞아요. 이제까지 푼 예제들을 풀 수 있는 실력이라면 여러분은 더 이상 코딩 새내기가 아니라 코딩 중급자라고 할 수 있어요. 오, 여러분, 파이썬 기초는 여기까지지만 코딩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더 공부하고 예제를 많이 풀어봐야 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 우리 모두 코딩 실력자가 되어봐요. 그리고 공부하다가 궁금한 점이 생긴다면 언제든 댓글을 통해 물어보세요. 우정새섬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알파고 우정새섬이었습니다. 안녕!